안녕하세요. 운코치의 타로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타로 상담 주제는 나에게 올 인연인데요. 인연과 관련된 자세한 코멘트는 제가 영상 뒤쪽에 남겨놓으려고 해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영상 말미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카드를 4장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이고요. 주관적 내가 생각하는 나의 환경과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나의 환경 두 가지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언 카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카드를 뽑는 순간을 잘 집중해서 보시고 내가 궁금한 것을 가장 잘 알려줄 것 같은 카드를 뽑으시는 것이 제너럴 리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에게 올 인연 타로 리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타로 상담에 와주신 분들 모두 운 좋은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된 것도 좋은 인연인데요. 오늘 제가 상담할 주제는 나에게 올 새로운 인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이 어디 있는지, 새로운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더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지 등등 인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카드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다시피 뽑는 카드를 집중해서 잘 보시고 뽑으시면 됩니다. 세 장의 카드 중에 나와의 새로운 인연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카드를 골라서 뽑아주세요. 자, 카드를 뽑으신 분들 관련해서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4장의 카드를 뽑았어요. 이제 이게 한 장의 요약,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새로운 인연을 설명하는 한 장의 카드이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해주는 보다 객관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카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특징적으로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주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먼저 완즈의 7번 카드가 나왔어요. 나무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그거를 쳐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을 쳐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들이 막 치고 올라와서 정신이 없는 거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막 치고 올라올 때 내가 정신이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해요. 내가 새로운 인연을 얻고자 할 때는 내 주변도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나도 잘 정리가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딱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보여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듯이 좀 운 좋게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나의 준비가 항상 필요해요. 근데 이 완즈의 7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나의 정신을 뺏는 주변에 다양하게 자잘하게 바쁜 요소들이 많다. 이 영상을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고 지금과는 다른 상태로 나아가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이라는 표현을 오늘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은데, 자, 이 카드에서 이 나무까지 하나하나를 나에게 올 수 있는 인연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변에 뭔가 나와 인연 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카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카드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주변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판가름하기 위해서 카드를 뽑은 건데, 이 카드는 뭐죠? 딱 봐도 나 지금 결혼한다는 카드예요. 이미 나는 결혼까지 생각한 거예요. 집은 어디에다 구하고 애는 몇 명 낳고 뭐 이 인연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인연과의 되게 깊은 것들을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두 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카드가 있거든요. 이 카드는 고위 여사제 카드라고 해서 알 수 없음. 아직은 양당 간의 결정이 되지 않음. 그리고 내가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데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되게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되게 좋은데 근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아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걸 주제로 타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카드를 뽑아봤을 때는 내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알아차림이 약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인연의 끈이 많은데 왜 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또 이 카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뭇가지 하나하나들이 굵고 강력한 나뭇가지가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즈 카드의 특성인데 완즈 카드는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자라난다라고 하는 특성도 우리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불이라서 타면 없어져요. 뭔가 진득하거나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은 생각 단계에 있는 것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6, 7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통제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허둥지둥하는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나뭇가지 중에 하나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조절해서 내가 내 마음의 힘으로 쭉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아직 그러지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상황을 인지를 하면은 나무를 하나를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나무를 그냥 다 놔버린다든지 하는 어떤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힘든 상황인데 나는 그게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공감이 가기가 어려울 수 있고 나의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장의 카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카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칼의 왕 카드죠. 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바냐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칼은 지혜의 검입니다. 이 카드와 이 카드는 좀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면 또 카드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준비가 됐고 내가 실제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주의사항을 우리가 신경 쓰는 정도로 이 카드를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나의 메인 카드가 이 나무의 7번 카드, 완즈의 7번 카드가 나의 메인 카드로 나왔다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나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요. 보세요. 자, 이 사람의 상황과 이 사람의 어떤 몸에서 뿜어나오는 아우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주변에 나무가 있습니다만 다 평정했어요. 정리했고 정리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고요한 느낌이 있고 분잡스러운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사람은 아직 준비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 카드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야지 인연도 들어오는 것이고 인연이 있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과연 그 뿌리에 가장 근원적인 곳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 자리에는 남보다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그게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요 카드에서는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나의 알아차림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럴 때는 뭐 주변의 상황, 뭐 이 타로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의 뭐 지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판단을 좀 내려놔야 돼요. 판단을 내려놓고 오히려 약간 반대적인,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약간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봐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딱 숫자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담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흐름이라든지 환경 혹은 나의 마음이 이제 바뀌는데 우리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 밖을 나가면 3m 안에 나의 영원한 인연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카드를 뽑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카드를 뽑으신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들을 정리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라는 정보가 보여서 제가 읽어드렸고요. 실제로 이 해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드를 뽑으신 분들,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나왔고요. 자, 이것이 나의 상황을 한 장으로 요약해주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주변의 주관적인 혹은 객관적인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조언 카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제에 있어서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고민이 깊은 상황이시겠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이 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컵의 4번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감정, 정서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거는 이제 생각이랑 좀 분리해서 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판단함에 있어서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쉽지가 않아.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어디로 이제 끌려가느냐의 입장에서 컵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자, 컵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앉아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컵들이 해결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감정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카드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컵들이 이렇게 가지런해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적지 않은 시간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되기는커녕 새로운 감정들이 계속 이렇게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차분해요. 차분할 수 있어요. 막 격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민들이 마음속에서 이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답답하겠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주변 사람들과 이 고민을 나눈다든지 하기보다는 내가 좀 쌓아두고 가고 있는 상황. 제가 느껴지기에는 어떠한 대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대상과 나의 인연이 잘 되어 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뭐 그게 짝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데 내가 이 회사를 갈지 안 갈지 뭐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겠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은 상황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멈춰 있고 새로운 인연과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 나만 계속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내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나는 계속 앉아있고 어떤 진전이 없이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상황이고. 자, 칼의 2번 카드라고 했어요. 칼의 2번 카드가 나왔어요. 칼의 2번 카드는, 자, 이 사람 눈을 가리고 있죠.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지만 이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될지, 이 칼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변 상황은 굉장히 가라앉아 있죠. 그러니까 격양 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칼을 휘두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칼이 어디로 가는지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칼이 휘둘러지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2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의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결과라기보다는 아직은 초반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고민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만나게 될까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조금은 구체적인 사람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 물어봐요. 너 뭐 그 사람이랑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랑 잘 돼가? 그러면은 약간 씁쓸한 미소를 던지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풍경이 떠오르는 카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정신 건강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계속 우상향한다기보다는 약간 우하향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0번 더 풀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0번 더 풀 카드는, 자, 이 카드랑 이 카드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림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풀 카드는 시원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가는 카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이제 메인 카드와 뭐 예를 들면 나의 주변의 객관적 상황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부딪혀 봤을 때, 자,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이 카드에서 훨씬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고민을 하고 싶어도 떠나가게 되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번 더 풀 카드는 어쨌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카드를 가지고 조언을 드려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잘 갈무리하시고 이것에 계속 내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계속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 공간적 이동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이동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오히려 약간 박스 바깥에서 나와서 새로운 이동, 새로운 방향에서의 어떤 그 활로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방향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언 카드에 있어서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어요. 저스티스 카드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잘잘못,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왼손의 저울은 뭘 의미하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오른쪽의 칼은 저울질이 끝났으면은 액션을 취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조언 카드로 나왔다라는 거는 이 전체적으로 나의 현 주소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이거는 저울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울질이라는 건 뭐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계속 그걸 들여다보다 보면은 그건 저울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어떤 접시 위에 이것도 올려놓고 저것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봐야지, 한 가지 접시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저울질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칼까지 들었다는 거. 자, 그러면 내가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 아무래도 이것과 가까울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연에 대한 이 그림에서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방식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방 정리라고 했을 때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새로운 것을 들어가야지 방정리가 아니잖아요. 어지럽게 있는 것들을 있어야 될 자리에 잘 놓은 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청소를 하는 거를 우리가 방정리라고 하지, 그냥 다 드러내고 그냥 없애고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방을 만드는 것을 방정리라고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간을 들여서 리프레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고착돼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과의 인연의 전개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상황을 고착해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0번 더 풀카드는 이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존의 것이 아닌 좀 프레시한,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그냥 끝난 건가요? 그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기는 어렵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내가 좀 더 저울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쯤은 감겨져 있는 눈이 떠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눈을 뜨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나아가는 흐름이 이미 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내가 너무 거스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등지고 있는 이 등 뒤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카드로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 카드의 해석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를 뽑으신 분들 해석을 하기 전에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지금 나를 한 장으로 설명해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관적인 혹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알려주고 있는 카드. 자, 요렇게 제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지금 내가 새로운 관계와의 인연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차 카드 같은 경우에는 추진력, 실행력, 지금 이 사람이 전차에 타고 스핑크스가 전차를 끌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뭔가가 진행되고 있고 강한 에너지를 내뿜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또 이 카드가 담고 있는 하나의 의미는 사실은 그 판단들이 숙고된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액션은 아닐 가능성,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죠. 내가 막 생각하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걸 놓쳐버릴 때는 몸이 먼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몸이 먼저 갔을 때 내가 숙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카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이 전차 카드가 의미를 하는 거는 일단 내가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이제 좋은 인연을 곧 맞이할 거야 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정해졌을 때 이 대상과 내가 좋은 인연이 연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자신감 있게 이제 리드해 나가고 끌고 갈 수가 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가고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경계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 카드들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경계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제가 먼저 요약을 드리고 카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인데, 자, 이 사람은 지금 동전을 발에, 가슴에, 머리에 이고 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고민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유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니까 어떤 인연에 있어서도, 인연을 만남에 있어서도 되게 구체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상황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카드를 많이 쥐고 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게 에너지가 있고 내가 이 상황을 리드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리드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나 충분히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나 충분히 대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빠지는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가 사실 잘 되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내가 잘 뻗어나가고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게 주관적인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도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뭐 더 매력적인 사람들도 많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진 않는데 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아닌데요, 그런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의 가능성. 근데 이 카드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카드가 근데 같이 나왔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아니지는 않으실 거예요. 매력적이고 여유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 카드는 칼의 5번 카드, 내가 칼자루를 쥐고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들과의 뭐 싸움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의기양양한 표정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의 얼굴 모두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이 있어요. 문제는 이 날카로운 구름들과 이 뒤로 돌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게 이슈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제가 이제 이 카드를 한 장 요약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겼으되 이김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의 결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단순하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가까워지고 어떤 새로운 관계로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그런 표현 있죠. 그러니까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에선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소한 전투에서는 내가 되게 다 유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리소스를 가지고 유리하게 잘 선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전쟁에서 이기는 수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결합이 됐을 때 과정에선 너무 즐겁고 내가 되게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지만 그게 결과로까지 이어지느냐에 대해서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카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조언 카드까지도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조언 카드는 칼의 9번 카드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의 행동들이나 액션들이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칼의 개수를 줄이는 것, 혹은 이 칼을 더 신중하게 휘두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차 카드가 비슷한 형태의 카드 있어요. 뭐 황제 카드라든지 딱딱한 돌의자 위에 앉아서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이런 카드들이 몇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차 카드가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지혜, 원숙함, 심사숙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이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약점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약점을 공략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돼가고 있는 데가 과정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잘 될까까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정보를 카드로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너무 낙관하시거나 너무 자신감 있게 가져가시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10분 만에 결론 내려서 실행할 거를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셔서 속도는 조금 더 늦춰줘야 될 수 있겠고요. 의식적으로라도 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태도들,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태도가 아닌 조금 겸손한 태도, 겸양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상황을 풀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설명이 의미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연을 주제로 오늘 타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인연이라는 말이 번역이 어려운 단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연을 영어로 하면 affinity라고 하는데, 이 affinity라는 개념이 서양의 원어민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딱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의 뜻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면은 되게 신기한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어를 우리가 풀어보면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맺음으로 인해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을 의미를 해요. 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원인 할 때 인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요.
연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연결되는 다양한 것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로 치면 사귄다 혹은 관계가 깊어진다 라고 하는 거는 결과에 가깝죠. 근데 인연이라는 단어에서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두 개, 셀 수 있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파악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수한 연들에 의해서 결과라는 것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과보라고 표현을 하고 인과 연과 과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연결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그거를 까르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거죠. 어떤 결과가 이어지기 전에 연이라는 것이 먼저 있고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너무나도 무수하고 내가 알 수 없게 미묘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잘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 사실 이거는 이제 인연이라는 개념과 멀어지는 게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잘 이루어지나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정답을 찾는 것이 사실은 불교 철학의 되게 어려우면서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내가 온전히 통제하겠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거를 다 놓아두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역시도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 뜻대로 내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넓게 생각하고 깊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어떤 정답을 준다라기보다는 이 인연이라는 거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지 혹은 내가 어떤 시야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관계, 금전, 진로 이 세 가지를 보통 타로 상담의 주제로 보았을 때 관계운에 좀 가까운 것이겠죠.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또 연인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저는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챙겨야 되는 관계는 사실 되게 많아요. 직장에서 동료도 관계일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관계라고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지인, 어떤 관심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뭐 사람들, 직장에서는 뭐 나의 상사일 수도 있고 후임일 수도 있고 나와 일을 같이 하는 동기,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인연이라는 개념과도 이어지죠. 내가 맺어지는 원인으로부터 수많은 연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 하나의 사람이라고 결과를 둘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연으로서 작용을 해서 내 인생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되게 깊고 넓고 심오하기 때문에 저는 인연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알아차리고 이 세상을 넓게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타로 상담이 여러분들의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